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건축법상의 도로 2의 제5편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219조의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간의 상린관계죠. 건물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한 농지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그 내당 토지, 농지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야에 묘지가 있는데 우리 성묘나 봉사, 제사하기 위해서 임야를 우리가 묘지를 이용하려면 타인의 또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 간의 상린관계로 보고 민법 219조에서 이게 법적인 권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현재 오늘날에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이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살면서 법을 얼마나 공부를 하고 또 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이웃 간의 따뜻한 정,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삭막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시대의 재산권을 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이웃 간의 정의나 배려, 서로 양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로지 다툼과 분쟁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이 풍조가 됐다는 게 좀 마음을 쓸쓸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게 시대의 변화입니다. 상황의 변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 건축법상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뭔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있던 허용했던 동의 사용 승낙했던 그 진입도로의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지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다툼 분쟁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또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배려 부탁드리고요. 주의토지 통행권 민법 219조의 법조문 내용입니다. 맹지 소유자가 인접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주의토행권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창고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타인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동의나 사용 승낙을 받고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새로운 소유자가 받겠다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 진입도로를 막고서 이용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에서는 서로 이웃 간의 상린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가름말을 타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에 대한 확신, 법적 권리가 있는데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 다툼이 있습니다. 또 농지의 소유자가 그 진입도로가 없으면은 타인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어떤 농로로서 기존에 있던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떤 소유권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상속 관계에서 어떤 또 후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배려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 해서 비롯된 내용들이죠. 또 임야상의 분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수호 봉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그 길목을 막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역지사지해서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가 상식으로 더 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법조문 한번 보실까요? 민법 219조의 주의토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조문이니까 한번 가서 이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토지가, 그죠? 해당 토지가, 이제 맹지 토지를 얘기하겠죠. 어느 토지가, 이제 우리가 공로, 공적인 도로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정 도로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맹지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 토지가 건축물이냐, 아니면은 농지냐, 또 임야상에 분비구가 있는 임야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에 필요한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없을 때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주변의 토지를요, 현재 남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자, 또 과단 비용을 요구할 때는 그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를 개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럴 때는 그 주위에, 주변의 토지죠,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그 토지를 일정 부분만큼 우리가 그 통로를 개설해서라도 그 사람이 통로를 내주지 않으면은 통로를 개설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그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작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민법 219조의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내 토지를 갖다가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재산권이 그만큼 손해가 났죠. 그 손해 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문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이제 인접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권이라고 했죠. 자, 1번 항입니다. A라는 사람이 산 밑에 지금 주택이 지금 현재 있죠. 근데 이분이 이 도로, 여기 B 이 사람이 여기에 전을 갖고 있는 분이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이분이 도로를 승낙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한다면 B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변동이 있거나 A의 소유자가 또 제3자한테 변동이 됐을 때 서로 처음에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다툼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사용 승낙을 해서 도로로 승낙을 해서 이분이 건축하기는 했는데 집이 현재 존재하고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소유권이 변동돼서 이거를 내 토지니까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아버린다면은 우리가 서로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 관계가 무너지겠죠. 사이에 대해 혼란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에서 219조에서 건물이 존재하고 이 집 도로가 제3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공로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진출입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요 현재 이용 상태에서 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보해서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은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이렇게 주택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가 총 공로가 되겠죠. 법정도로인데 법정도로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해당 토지까지 이 해당 주택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이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주변의 땅들이 누가 있든 간에 동의 승낙을 구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 건물 소유자는 여기 해당 토지 소유권을 자기가 진입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통로를 이용해서 공로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219조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건축물이 있어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요거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측면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제 A인데 D나 C나 B가 여기에서는 D는 C나 B의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분은 또 이분의 토지를 경유해서 이 주택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A가 앞에 진입도로가 이 A가라고 생각한다면 B, C, D는 맹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태에서 요 A의 토지가 소유자가 이거를 제공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해서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이 여기 진출입할 수 있게끔 공로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이 토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 우리 상린관계에서 남의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배려, 이 법의 이웃 간의 상린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도로하고 법정도로하고 공로하고 연결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BC 도로라 하면 당연히 공장이 이용하고 있는 한은 BC가 동의를 승낙을 구해서 이 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또 측면 농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건축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농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여기 해당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농작물을 경작하겠죠. 근데 이 분은 이 도로하고에 맞닿지 않기 때문에 공로하고 진출입이 안 돼요. 그러면 B가 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 도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변동됐던 A가 변동이 됐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이 차단하면 되느냐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A의 토지 소유자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B의 토지를 이 사람의 동의를 구해서 이미 농사를 지었고 도로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A는 B의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장래에 미래에 다른 용도로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을 짓는다 했을 때는 이미 B가 A가 농사지을 목적으로만 통로를 제공한 것이지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서 건축행위라든가 공장행위라든가 다른 목적으로서는 이 주의토용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A 입장에서는 요게 C나 D, E를 경유해서 어느 C, D, 이 어느 토지를 필요로 해서 내가 이렇게 공로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에 대한 어떤 주의 통행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 A의 토지, B의 토지가 같이 있는데 여기가 현황도로예요. 근데 C 토지, A, B, C 토지가 있습니다. C 토지는 뭐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지만 A, B는 맹지예요. 그 다음에 또 이 C가 아닌 D가 옆에 있죠. 같이. 그러면 C, D나 누가 이걸 제공해 줬는가? 애초에 처음에. 그러면 이게 농목길이 있을 겁니다. 이 농사짓기 한 기존의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진출을 수 있게끔 농목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C가 했다 그러면 C 도로가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D가 있었다 그러면 D가 그대로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A, B는 D의 이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도로죠. 농목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현황도로로 접해서 우리가 경운기나 이런 기타 농작물하고 운반선의 농작물하고 관련된 어떤 그 기계적인 시설을 갖다가 진출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주의 통행권이다. 그래서 이걸 제공한 사람은 별도로 지금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간의 상생관계로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분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해당의 분묘, 임야의 분묘가 양쪽에 다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분묘, 산에 묘를 쓴 사람은 이 도로에서, 공로에서 이쪽으로 진입해서 이게 이 성묘로 간다든가 또 이 묘지를 갖다가 수호, 봉사, 제사할 수가 있겠죠. 기존부터 이렇게 제공했다는 거죠. 여기에 토지 소유자든 여기 소유자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 주인 토양권이 인정받아서 소유권의 변동 둘 다 소유권의 변동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이미 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있던 권리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의 통행권이다.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으면은 법적으로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 것이고 국가에서 이 주의 통행권 확인해서 지금 여기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서 소송 제기하면 이기지겠죠. 소송 비용 다 이처럼 부담하고 억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왕래를 해서 이렇게 도로 제공했다면 그대로 해줘야지. 소유권이 변당해서 야 이건 내 땅이니까 막어. 이건 신의층에 반한 것이죠. 법 이전에. 그럼 이 사람들은 본인은 남의 땅을 또 밟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돈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법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기초나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꾸 분쟁, 다툼으로 이어지니까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웬만한 것은 소송으로 다 가니까 너무 힘들겠죠. 예? 이런 것은 서로 배려, 양보, 미덕이죠. 법에 나와 있는 민법에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이전에 법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그대로 모두가 승계받아서 주고받으면 될 건데 우리가 법적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고통받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되겠죠. 민법 2조 제2항에 권리는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위법행위고 불법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해당 임야가상에 분묘가 있죠. 근데 이 분묘도 이제 이렇게 이 산으로 임야로 해서 길이 뭐 이거는 정상적인 길은 아니겠지만 애정부터서 이렇게 이 도로가 이렇게 이분이 배려 동의를 해서 길이 나 있다고 하여서 이게 현황도로죠. 이 공로하고 연결되려면 이런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중간에서 막으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법은 민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부합되도록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 그 권리를 오버하게 되면 남용이 된다는 거죠. 남용은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걸 한다는 얘기는 법에 대한 무지죠. 무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막으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서 거기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법으로 가지고서 재산권 행사하게 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약자 편에서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주택의 신축 등의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송 제기 내용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농지를 취득 후에 펜션을 갖다가 시설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비농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요구합니다. 근데 B의 소유자가 이제부터 소유자가 되겠죠. 현재 용도가 농지이므로 펜션으로 통행권 요구는 부당하다고 이제 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맞섰습니다.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은 뭡니까? 그렇죠. 준택의 신축 등 장래, 현재 이용 상황에서만 주의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이용 상태를 넘어서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주의 통행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A가 지금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맹지죠. 주변에 다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길이 없는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는 불가피하게 B의 진입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가 뭐라 하냐면 주의통행권 농사 지을 목적으로 하면 주의통행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용 상태가 아니라 여기다가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B한테 주의통행권을 요구하니까 이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현재 이용 상태에서만 이 주의통행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례 두 번째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이제 새로운 통로가 개설되면 소멸됩니다. 일단은요, 주의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는 그 통행권을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에 대한 판례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이제 이성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현재 살고 계셔요. A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의 지금 농지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B의 토지에 도로를 진입도로를 확인받아서 동의 승낙받아서 집에서 가까운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A가 B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지었다면 A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로가 위에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주의 통행권은 B의 농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로 썼는데 이거는 소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새로운 우회 도로가 생겼을 때는 기존의 통행권은 소멸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경우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에 이제 출입을 하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포까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행에 따라 영농을 위한 농기계 출입 또는 그 수확물 운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와 노폭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판례 내용을. 해당 토지, A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상에 주택이 하나 있죠. 이 주택이 공로하고 내가 이렇게 통행을 하려면, 공로에 진출입을 하려면 B가 이 도로로 동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졌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군가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이 도로의 폭만큼은 기존에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태에서 주택으로서요 필요한 범위까지는 이 B의 토지 소유자는 소인 의무가 있다. 이거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근데 이 도로 폭이 겨우 사람 통행, 보행할 수 있는 그 도로의 폭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하니까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시절에서는 도보로 자전거 길만 있으면 되겠지만 현재는 요즘에 시골에도 다 자동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집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주의 토지 통행권도 2점에서 2.5m 자동차 폭이니까 그 정도는 도폭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이런 경운기라든 것이 있지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거의 다 이제 지게지고 도보로 해서 이제 농작물을 운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다 경운기 또는 트랙터, 그 다음에 화물 트럭이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허용의 폭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갖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이 있는데요. 분할하고 일부 양도하고의 관계에서 주의 통행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할로 했습니다. 서로 공유 관계에서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단일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것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했습니다. 자, 두 가지 1항, 2항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토지의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220조예요. 이게 민법 220조. 자, 이제 왼쪽에 보면 분할 토지 1번, 일부 양 토지 2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하고 B가 공유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A하고 B하고 딱 분할을 한다면, 협의 분할을 한다면 A는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지만 B는 맹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맹지가 됐을 때는 A는 이 도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B가 이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이거를 분할로 했을 때는 이거를 여기 도로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의무예요.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B는 A의 토지에 이 도로를 진입도로 쓰는데 이 사용료는 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서로 공유 지분 관계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한 필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양도했어요.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B는 맹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 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민법은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식에 가까운 법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만 그걸 지키다 보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누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식에서 어긋나다 보니까 다툼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한테 또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다반사죠. 우리가 일본 국민 모두들이 이런 법 상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분쟁이, 다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소송할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뭐 변호사분들도 수임료가, 법이 많이 알아버리면 또 변호사분들 수임료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법을 너무 많이 알면은. 몰라야 그분들이 또 할 일이 생기는데.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상식은 아주 깊이 있는 것은 빼놓고라도 이런 상식을 좀 알아둠으로 해서 서로가 그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서로 핏대 싸우면서 싸우고 또 돈 낭비하고 마음고생 상처받고 이런 그 부분을 좀 줄여줄까 아닐까 줄여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해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영상 보실 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악플은 정말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시면 되는 거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른 데 보면 그런 악플을 이유 없이 악플 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게. 안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서로 인정해주는 선에서 해야지. 그 악플은 정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살아가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 경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 가면서 서로가 억지가 아닌 서로 상식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건축법상의 도로 이해 제6편 수도 등 시설권입니다. 이거는 상린관계요. 이웃 간의 상린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218조고요. 수도 등 시설권은 주의토지통행권은 219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데서도 이와 비슷한 영상들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보시고 내가 합리적인 사고 가지고 상상을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나 일조를 해야 되겠다. 억지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억지를 쓰면 안 되고 주로 양보와 배려와 타협과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동산을 서로 접근해서 아주 서로가 웃으면서 거래할 수 있게끔 같이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